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녁 때 되면 좀 춥기도 하고요. 제주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화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세로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가로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가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보기가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을 2초 동안 좀 보여드릴 텐데요. 2초 동안 이 화면을 잘 보시고 다음 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초 동안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차트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이 차트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모르는 초보자인데요. 이 4개의 업체의 차트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즉 한 11년 정도의 월별 차트, 주가의 월별 차트를 표시한 건데요. 4개의 업체 모두가 코로나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업체도 많겠지만 이 업종 전체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나타내는 업체는 과연 어디인가?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내용은 당초에 2회차에 걸쳐서 부동산 리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회차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국의 해외 리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해외 리츠의 대표적인 업체의 4가지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1편과 2편을 보시고 오셔야 3편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츠가 총 미국 같은 경우는 12개의 분류로 나뉘는데요. 오피스, 물류, 유통, 주거, 복합, 호텔, 리조트부터 모기지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최근 죽 쓰는 데는 호텔, 리조트하고 이런 쪽이 죽을 수 있겠죠. 오피스랑. 근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4개의 업체는 지금 그림처럼 매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을 보시기 전에 여기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밑에 소스에 있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글로벌 리서치, 제목은 글로벌 4차 산업 리츠 해서 2020년 3월 30일 날 나온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리츠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되라라는 책을 저희 채널이 책 리뷰 채널이니까요. 이걸 3권을 같이 구입해서 읽어보고 만드는 자료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참고하는 것을 저작권자분이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책을 3권 샀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체가 6개가 있는데요. 아메리칸 타워, 에키닉스, 알렉산드리아, 크라운 캐슬, 프롤로지, 아메리콜드 이렇게 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보신 그림이 4개의 업체입니다. 아메리칸 타워, 에키닉스, 크라운 세얼, 프롤로지스 이렇게 4개의 업체인데요. 수익률을 보시면 현재까지 YTD, 올해 현재까지 수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대폭락됐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5년짜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year. 보면 아메리칸 타워는 151%, 198%, 그 다음에 크라운 캐슬은 95%, 프롤로지스는 100% 이렇게 해서 거의 2배 이상 다 성장을 했다. 이 각각의 회사가 어떤 회사냐?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에는 통신 인프라 리츠인데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키닉스는 데이터 센터 리츠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라운 캐슬은 이 스몰셀 리츠입니다.
그 다음에 프롤로지스는 글로벌 최대 물류 센터 리츠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최대라고 하는 것은 전 글로벌을 다 포함하긴 하는데 리츠의 물류 영역 중엔 최대의 업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 장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아메리칸 타워가 현재 $250, 이퀴닉스가 $753, 프롤로직스가 $100, 크라운 캐슬이 $161 정도 합니다. 에퀴닉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에퀴닉스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IT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거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건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컴퓨터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럼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우측 상단처럼 이렇게 아파트처럼 서버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 요만큼을 다른 업체가 사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건 이거는 구글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센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이런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딩 컴퓨팅을 이제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에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이런 건물이 약 2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리츠로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에 가속화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T가 이런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회사는 워낙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데이터 센터를 다 짓는 거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이런 건물을 질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하나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의 일정 부분을 사서 아파트 입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 센터는 항운, 항습, 그 다음에 지진 이런 걸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일정 부분을 쪼개서 사실을 파는 겁니다. 입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그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 이퀴닉스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금의 여력이 준비가 되는 대로 이퀴닉스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칸 타워 보시겠습니다. 이 아메리칸 타워는 중간 하단에 보면 이렇게 통신 센터를 구축해 주는 업체, 부동산 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센터를 예를 들면 아메리칸 타워가 다 짓습니다. 짓고 통신회사가 거기에 통신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통신회사는 뭐를 하냐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워를 많이 져놓을수록,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이렇게 펼쳐놓을수록 여러 개의 통신회사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는 거죠. 근데 통신회사들이 왜 여기에 입주를 하냐면, 첫 번째로 통신회사는 이런 타워를 만들려면 땅을 사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워낙 많은 이 기기를 설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져놓고 설치해 놓은 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입주를 하는 거죠. 입주를 해서 거기에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요. 또 아메리칸 타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얘는 통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업을 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각각의 통신사의 이해관계 중립적인 그런 입장이다 보니 통신사들이 여기에다가 이 기기들을 갖다 놓고 이제 망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이 통신 타워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통신이 전달되는 그 거리가 짧아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타워를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우고 있죠. 이런 타워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타워 같은 회사가 그걸 대신 다 설치를 해놓고 통신사들 너네는 여기 들어와서 기계만 설치해.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메리칸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죠. 그 다음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두 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스몰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층, 5층 이런 건물에 보면 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놨죠. 통신 중계기를. 전편에 아메리칸의 경우에는 큰 타워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도시에 이 큰 타워 전체를 세울 수가 없죠. 그럼 큰 타워와 큰 타워 중간에 이런 조그마한 중계기를 세우는데 그 중계기를 스몰셀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매크로 타워와 스몰셀의 개념도가 나와 있습니다. 즉, 큰 타워 중심으로 세우고 그 중간에 카바리지가 안 되는 건 스몰셀들을 쫙 까는 거죠. 이렇게 스몰셀을 까는 걸 누가 주로 하냐?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이 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랑 상황이 약간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다 각각의 통신사가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부동산 리츠가 이걸 다 세워놓고 입주하세요. 그리고 매월 임대료를 내세요. 이런 형식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가 되면서 이런 스몰셀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프라가 상당히 깔려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미국의 경우는 이 중계기를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존에 7조의 단말기 이 중계기 수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계기가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런 박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버라이존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이 설치해 놓은 스몰셀 그 위에 삼성전자의 이 5G 중계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얘도 앞으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요. 이게 바로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업체는 프롤로지스입니다. 프롤로지스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업체죠. 물류리츠인데요. 물류리츠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쿠팡이 자체 물류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 물류센터를 지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어려운데요. 프롤로지스가 하는 비즈니스는 자기가 물류센터를 다 짓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프롤로지스는 약 3,558개의 물류센터를 져놨고요. 거기에 그 면적은 약 2천만 평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글로벌 물류리츠입니다. 그럼 이렇게 져놓으면 업체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물류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프롤로지스 임차 점유율이 약 97% 정도 됩니다. 거의 이건 100%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실 없이 운영된다. 왜 이게 중요해지냐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요즘. 소비자의 가장 접점의 물류센터가 가까운 데 있어야 빨리 배송이 가능하니까 이런 물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뭐 언컨택트 사회라고 해서 비대면의 사회가 되다 보니 이런 배달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그 배달 문화를 서포팅 하려면 이 물류센터가 이 소비자의 접점 근처에 많아야 되는데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미국의 경우는 프롤로지스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4개의 업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 리츠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책을 읽고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서치 자료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참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다, 이쪽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차원으로 우리나라의 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 리츠의 개념, 국내의 리츠 현황, 그 다음에 미국의 리츠 현황 이렇게 3편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하나금융투자에 가서 이 부동산 리츠, 해외 리츠와 관련된 이 자료를 리서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무료고요. 이 안에는 싱가포르 리츠와 관련된 설명도 좀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도 우리가 알기 다르게 리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부동산의 규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갈 돈이 없어졌는데 이 돌파구가 저는 이 부동산 리츠가 될 것 같다라는 거의 확신 아닌 확신을 지금 좀 일부 공부하면서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이 자료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나금융투자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 3월 30일 날 하나 글로벌 리서치의 글로벌 4차 산업 리츠 해서 최상욱 애널리스트와 윤승영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부동산 리츠의 내용을 뭐 국내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요걸로 이제 부동산 리츠는 좀 마무리하고 다른 영역으로 또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